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의료관계 법규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에 3개씩 업로드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번 주는 2개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아주 겨울방학까지 넘어가겠어요. 빨리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우선 1교시 총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13강 감염병 총칙의 키포인트는요. 우선 1, 2, 3급 감염병을 구분하는 거죠. 감염병은 1, 2, 3, 4급까지 있는데 왜 3급밖에 안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4급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4급은 좀 기생충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무슨 충, 매독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1, 2, 3급을 확실하게 외웠다. 그러면 4급은 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 2, 3급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4급은 안 외우셔도 문제풀이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급 감염병 암기하는 것들 여러분 노래는 이미 한 번씩 다 보고 오셨겠죠? 1급 감염병은 에볼라,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싸열 요거 하시고 2급은 안녕 콜레라, 혈액수두, 홍역, 창티푸스, 파라티푸스 요거 외우셨죠? 자, 그리고 3급 암소쏘리, 버파, 상풍, 말라리아 이것도 보셨겠죠?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 어떤 기준인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무엇인가 해서 1급, 2급, 3급, 4급 이런 식으로 보기 나오는 문제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암기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해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무엇인지, 의료인의 권리와 책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조 목적입니다. 어떤 법이든 목적 중요하죠. 그죠? 이 법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좋지 않은 위험과 해로움을 주는 감염병이 발생과 유행을 방지한대요. 발생이라는 거는 이 균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균이 생겼던 게 여기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한테 또 번져나가고 이 사람한테 번져나가고 이게 유행이죠. 발생과 유행을 방지한대요. 일단 안 생겨야 되고 생겼으면 얘에서 쟤로 안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격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라든지 무슨 직장을 직장 못 나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예방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생과 유행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도록 건강이 증진되고 높아진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엇이다? 감염병이 발생됐으면 그게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 예방을 미리미리 손 씻기, 예방주사 예방 활동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해서 이 많은 국민들이 더 높은 건강 수준으로 건강 증진 그리고 이 증진된 높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을 블랭크로 비워두고 A, B, C, D 채워 넣으세요. 이런 단어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헷갈리세요. 근데 순서 안 헷갈리실 수 있으시겠죠. 발생, 유행 세트고요. 그리고 이거 안 되게 되려면 어떻게? 예방관리.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국민 건강의 증진된 게 유지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감염병이란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 그리고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이 1, 2, 3급 감염병입니다. 만약에 이 감염병의 질병 구분과 관련된 문제가 10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1, 2, 3, 4급을 구분하는 문제가 한 6개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4개는 기생충 감염병이 아닌 것은, 세계보건기구 감염병이 아닌 것은, 생물테러 감염병이 아닌 것은, 성매개 감염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 2, 3급을 꼭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암기하시는 방법으로 가세요. 자, 1급 감염병이란 무엇이다?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치명률이 높다는 건 뭐죠? 걸리면 죽는다는 거죠. 그죠? 감기 걸려서 사망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폐암
걸리면 사망 많이 하잖아요. 폐암이 더 치명률이 높은 거죠. 그죠? 생물 테러 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거나 혹은 뭐다? 집단 발생. 내가 기침 한번 하면 그냥 주변에 있던 20명 감염되는 거예요. 이런 우려 너무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뭐다? 발생이나 유행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감염병 환자가 생기면 어디? 음압격리 또는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해요. 음압격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방의 공기가 다른 것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을 항상 음압 상태로 유지를 해 놓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방이 양압이면은 이 방의 문이 열렸을 때 공기가 밖으로 훅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방 안에 있던 병원군이 퍼질 수 있는데 이 방이 음압 상태면 예컨대 이 음압 병실에 있는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음압 병실의 문을 열었을 때 음압이기 때문에 복도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이 병실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음압 격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압 격리 시스템을 갖춘 병실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자, 어쨌든 그래서 1급 감염병은 그만큼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에볼라,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사열, 페스트, 두창, 탄저. 여기 빠졌네요. 여기. 뭐죠? 페스트, 두창, 탄저, 보툴리눔 야토병이죠. 보툴리눔 야토병, 남아메리카와 콩고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중증급성, 중증호흡기, 동물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 그리고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신종 감염병 증후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인플루엔자는 4급 감염병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다? 신종 인플루엔자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은 1종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자, 2급 감염병 넘어가겠습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래요. 이거는 생물 테러 아니고 치명률 아닌데 여러 사람한테 확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아기 때 수두 걸리면 집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수두 걸린 아기가 어린이집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친구들 다 수두 없는단 말이에요. 근데 수두 걸렸다고 죽지 않죠. 그죠? 이게 바로 2급 감염병입니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내에 신고하래요. 그날 바쁘면 다음날 해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24시간 내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환자가 우리 병원에 찾아왔다 그러면 그거 쭉 모아놨다가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신고하고 퇴근하면 되겠죠. 그죠? 하고 격리가 필요한 수두 걸리면은 어린이집 안 가죠. 그죠? 그리고 결핵 환자 치료받을 때 이렇게 격리하죠. 그래서 격리가 필요한 것이 2급 감염병입니다. 자, 2급 감염병 한번 볼까요? 안녕 콜레라, 결핵, 수두, 홍역,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유행성이 하선염, 풍진 폴리오, 장출혈성 대장균, 수막구균, A, 폐렴구균 감염증, E, 판코네성, 카파네성, 백일해,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한센병, 성홍열, 2급 감염병, 이렇게 여러분 다 외우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장출혈성 대장균, 수막구균, A죠. A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폐렴구균 감염증 E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출혈성 대장균, 수막구균 B 안 했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 중간중간 추임새로 들어가는 거 A랑 E죠.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왜냐면 B랑 여러분 C는 B형 간염, C형 간염은 상급이죠. 간염 세트들이 묶여버리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A형 간염은 A, E 이렇게 추임새로 넣은 거 막 이렇게 깨발랄하게 여러분들 노래 부르시면서 2급이라는 거 확실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2급에서 나오는 B는 뭐다? B는 B인데 B형 간염 아니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간염 아니고 여기 2급에서 나오는 거는 장출혈성 대장균, 수막구균, A, 폐렴구균 감염증 E, 그리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여서 A형 간염, 2형 간염, 그리고 B가 붙은 거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입니다. 절대 간염들이랑 이 간염들 B형, C형이랑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랑 이 A형, 2형 간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자, 다음 상급 감염병입니다. 상급은 일단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는 있대요. 그리고 이게 역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속 감시인 거죠. 무엇인지 한번 노래. 자, I'm so sorry but 파상풍 말라리아 발진 티푸스 유비저라인병 레지오 공수 I'm so sorry but 진드기 일본 내염 브루셀라 중증 혈소판 후천성 비브리오 I'm so sorry but 웨스트 신중후군 B형 간염 쯔쯔 C형 간염 렙토 A형이랑 E형 헷갈리시면 안 돼요. I'm so sorry but 발진열 황열 Q열 댕기열 크로이치아콥 지카 치쿵구니야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은 자 문제 다 푸실 수 있으세요. 자, 3급까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 안 한 4급은 뭐냐? 1급이나 3급에 낄 정도 수준은 아니래요. 근데 이게 왜 유행을 하는지 조사는 해야 돼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뭐 어떤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아니고 인플루엔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매독, 뭐 대표적인 성병이죠. 그리고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충증, 기생충증들들, 그리고 수족구, 임즈, 클라미디아, 연성화감, 성기단순포진, 주로 성병 관련된 것들이 많죠. 그죠? 첨규 콘딜롬, 방코마이신, 내성장 알균, 감염증, 이게 여러분, 우리 아까 방코내성, 카파내성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 방코내성은요, 어딨나.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증입니다. 황색포도알, 이게 더 일반적인, 더 많은 흔한 거예요. 황색포도알이. 근데 4급에서는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이라고 돼 있죠. 황색이 2급입니다. 그리고 메티실린 내성, 다제 내성, 장관감염증, 호흡기, 급성호흡기 감염증 뭐 등등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것들이 4급이에요. 4급에서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인플루엔자가 신종 인플루엔자랑 헷갈리기 위한 보기로 많이 나오고요. 매독 우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꼭 암기한 것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독도 보기로 많이 나오고요. 이 충증들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4급이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신종 인플루엔자는 1급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우리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발생 즉시 신고해야 되고 의학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한 명이 온 서울 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100명, 1000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되고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원하는 그 감염병들, 안녕 콜레라, 결핵수두호흡력,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그죠? 결핵 환자 입원하죠. 자, 그리고 3급 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암소소리벗, 진드기, 그죠? 얘기했고 4급 감염병은 1급이나 3급까지는 아닌데 유행 여부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요 정의로 해서 이거 몇 급인가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급 감염병은 정의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기생충 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다. 그래서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이거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시대상으로 정한 것들, 또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공동 감염병, 질병 관련 감염병 이렇게 다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정의에 맞게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 문제 보기 이렇게 맞추시면서 풀이하셔서 해당되는 그런 질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감염병 환자라는 누군가, 감염병 의사 환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병원체 보유자는 누구인가? 감염병 의심자는 누구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감염병 환자는 말 그대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죠.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감염병 환자입니다. 그죠? 진단 기준에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진단에 의해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죠. 증상이 있는 사람 아니고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이 감염병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인데 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감염병 환자 맞죠? 그죠? 근데 이 감염병 환자가 검사는 했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뭐죠? 감염병 의사 환자라는 거죠. 감염병 의심이 되는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이때 뭐죠? 우리 지금 코로나 감염병 검사했을 때 저 집에 있어야 되죠. 결과 나올 때까지. 그리고 병원체 보유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무증상 환자가 병원체 보유자입니다. 자, 그리고 감염병 의심자라는 게 있어요. 감염병 의심자는 무엇이냐면요. 감염이 됐을 것처럼 의심이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된 사람이겠죠.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의심자이고요. 접촉자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이제 언급을 많이 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념이 된 것 같아요. 혹은 우리 뭐 우한에 다녀오신 분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몇 개월 내에 뭐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 이런 것들. 그게 2번인데요.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간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병원성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 요인에 노출될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 감염병 의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국이 시국인인 만큼 여러분들이 감염병 환자는 누구인지, 감염병 의사 환자는 누구인지, 감염병 의심자는 누구인지 이 정의에 대해서는 올해는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감시 뭔지, 역학조사 뭔지, 뭐 예방접종 이상반응 뭔지, 고위험 병원체 뭔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정의들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은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께서 이 역학조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무엇인지, 고위험 병원체 무엇인지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감염병은 국민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어떤 법이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법에서는 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한 거죠. 이럴 때 어느 법을 따를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 감염병 관리법에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다면 이쪽의 무게가 더 무겁게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코로나 걸렸다고 막 이렇게 막 그 사람 존엄성을 해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여기 1항부터 17항까지의 활동들을 해야 합니다.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에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감염병 예방 방역 대책 세워야 되고요. 감염병 환자 진료해줘야 되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된 교육, 홍보 등등 해야 되고요. 전문 인력 양성하는 것들, 해외에서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는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야 한다라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체의 책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암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이 1번, 2번 있었고요. 자, 내용 너무 많아서 3번, 4번 분리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서로 이런 질병의 정보 상황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 너희 지역에 어떤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
을 제한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영업을 진짜 안 하고 있는지 가서 관찰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지자체에서 그걸 이제 쫙 감독을 하겠죠. 그리고 의료기관 역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감염병의 발생 및 감시 예방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나라와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그리고 의료기관이 서로 합쳐져야지 제대로 된 이 법이 수행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입니다. 의료인은 당연히 감염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느라 다른 환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나라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1번입니다.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충분한 보상을 해주진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선 다해야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당신 병원에 이래 저러하니 오늘부터 진료 잠깐 2주 동안 폐쇄하세요. 이렇게 하면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런 환자 오면 즉시 신고하세요. 이런 검사하기 위한 검사소를 갖추세요. 이런 것들이 행정명령이겠죠. 그리고 의료기관장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감시, 예방, 관리,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추려보자면 의료인의 권리와 책무는 감염병 환자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요.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환자 진단, 관리와 치료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고요. 감염병 환자 돈 안 된다고 감염병 환자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겠죠. 비급여로 영양제 놔주고 이런 거 돈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고요. 정부 및 지자체 행정명령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해라, 어떨 때 문 닫아라, 문 열어라 이런 것들. 그리고 감염병 발생의 감시와 역학조사를 협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딱 5개로 정리되니까 보기 내기도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인 책무와 권리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13강 제1장 총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1, 2, 3강 꼭꼭 암기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암기하시라고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노래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부끄러운 목과 함께 잘 기억을 하셔서 꼭 시험에 나오면 시원하게 문제 맞추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